네, 여러분이 스포츠를 만든다 부정방지 교육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석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대면 강의를 해서 직접 만나 뵈면은 너무 좋았을 텐데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저는 사실 여러분들 또래의 학생들을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뭐 많은 게 잘났다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단지 저도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체육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학생들한테 지도하듯이 여러분들한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오늘 윤리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편안하게 들어주십사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크게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첫 번째로는 승부조작, 그리고 불법 도박, 그리고 음주운전, 그리고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병역 면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죠?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네 가지, 승부조작, 불법 도박, 그리고 음주운전, 병역 면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하지 말아야 할까? 나쁜 거니까? 나쁜 거 다 알아요. 나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약간 부족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이것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왜 우리는 이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 조작이죠. 이 승부 조작에 대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글자는 알죠. 하지만 선수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승부 조작이라는 게 그 시작은 아주 어렵지 않게 접근이 됩니다. 아주 쉽게 접근이 되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승부 조작에 대한 이야기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면서 첫 번째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 영상은 사실상 실제 인터뷰 내용을 구성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형, 이렇게 비싼 거 사주셔도 돼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요즘 너 잘하더라. 날아다니던데? 아유, 아니에요, 형님. 그래. 근데 이번 경기는 좀 살살 뛰어. A팀이 이기도록 좀 도와주라.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가능하지? 네? A팀이 이기게요? 이번에 너희 팀이 지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아는 형님 상황이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해줄 수 있지? 근데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이, 뭘 걱정해. 위험한 거 아니야. 괜찮아. 평소대로 하는데 그냥 좀 살살 뛰라는 거지. 절대 안 걸려. 알아서 다 조치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일단 성금 500 먼저 입금해 줄게. 되기만 하면 나머지 500도 바로 주고. 어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뭘.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야, 이건 승부 조작인데 누군가 나한테 경기를 조작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이 영상 속에서의 해당자는 선배가 부탁하는데 아는 지인이 부탁하는데 지도자가 부탁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한번 해볼게요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승부 조작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승부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금만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 과정이라든가 결과를 감독과 선수들이 서로 짜고 미리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를 시행해서 경기 결과를 조작하는 범죄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승부 조작은 범죄 행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상에서 봤듯이 시작을 하면서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도자에게 뭐 부탁을 받고 선배에게 부탁을 받으니까 이거는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면서 수락을 했단 말이죠. 우리도 사실 승부 조작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시당초 어떠한 경기에 대해서 조작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승부 조작이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왜 승부 조작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승부 조작, 축구 감독 내부 징계 돌입이 됐다. 전국 대회 승부 조작 정황으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축구 선수가 승부 조작 모의 후에 스포츠 토토 베팅을 했는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형벌을 받는다. 그리고 전 프로야구 선수 승부 조작 혐의로 인해서 징역 1년을 선고받는다. 전국 씨름대회 밀어주기식의 어떤 승부 조작이 의혹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있었다라는 얘기보다는 승부 조작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상 하나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축구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스포츠에 관련돼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양은 첫 이닝에 고의로 점수를 내주는 경기 조작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연봉 3,300만 원의 절반이 넘는 달콤한 유혹이었지만 많은 것을 잃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활약으로 직장인의 꿈이라는 억대 연봉을 20대 초반에 이뤘지만 허사가 된 겁니다. 이태양은 활동 정지 제재를 받아 하루에 연봉이 300분의 1씩 감액됩니다. 연봉이 1억 원이니 하루에 33만 원 정도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한화 시절 300만 원을 받고 두 차례 고의로 볼넷을 준 유창식은 자진 신고로 처리돼 선수 생명은 이어갈 전망. 하지만 2, 3년 동안의 공백은 피할 수 없습니다. FA 대박의 꿈도 사실상 날아갔습니다. 이태양과 유창식, 거기에 경기 조작 설계 혐의를 받는 문우람까지 모두 2011년 입단 동기로 20대 초반 젊은 선수들. 늦어도 30대 초반 FA를 꿈꾸던 상황에서 이제는 선수 생명 자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도박 스캔들로 사실상 선수 생명을 마감한 안지만 역시 4년 65억 원의 FA 계약이 날아갔습니다. 남은 연봉 19억 원은 물론 계약 기간을 2년도 채우지 못했기에 계약금 35억 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 조작에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다가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선수들. 야구 팬들에게도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기게 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뭐 야구에서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승부조작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시작할 때 우리는 왜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승부조작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걸 잃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 용서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용서받기가 어렵다? 여기에서 정말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말 힘들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수가 되셨거든요. 선수가 되셨는데 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윤리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윤리는 바른 생활, 도덕 이런 것들이기도 하지만 실제 윤리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선택이, 이 결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엄청난 결과로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윤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용서받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많은 선수들은 이렇게 정말 큰 것들을 잃었습니다. 전 프로농구 선수, 프로농구 감독, 승부조작 이후 방송 프로그램 출연 등 시청자의 보이콧 선언하며 분노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전 프로야구 선수, 해외 진출이 무산됐다. 그리고 결국 과거의 승부조작에 발목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승부조작 금메달로 속죄를 하겠다? 관중들, 팬들은 어떨까요? 안 받아들여줍니다.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 배구 승부조작 가담자 영구 제명, 중징계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단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건데 우리의 모든 꿈과 뭐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동시에 승부조작 선수라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래도 승부조작에 가담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두는 승부조작 하지 말아야 되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으세요. 하지만 왜 가담이 되는 것일까? 처음에 뿌리치지 못해서예요. 단칼에 베어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렇다면 실제 프로스포츠에 관련돼 있어서의 승부조작 현행법으로 인해서 처벌 규정은 어떠하냐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형법에는 승부조작에 가담한 경우에 업무방해죄, 그리고 배임죄, 그리고 도박죄, 사기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승부조작에 가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어떤 형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이러한 처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단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나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내 가족, 그리고 내 구단,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나를 좋아해주는 팬들, 이 팬들마저도 나를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승부조작은 결과가 결정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승부조작에 있어서만큼은 스포츠에 있어서 승부조작은 절대로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자, 나는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 그래도 처벌 대상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쯤 되면 들어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으세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승부조작에 가담이 됐다 하면은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승부조작을 시도하거나 가담이 되어 있다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K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K리그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규정, 어떠한 제재를 가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제명된다는 얘기입니다. 2년 이상의 자격정지 및 출장 정지가 된다. 이 공백기간 동안에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나는 열심히 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어. 과연 가능할까요? 이 공백기간 동안에 우리는 또 모든 것들을 또 다시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가 되고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제 영상은 자진신고에 관련돼 있는 영상이에요. 영상 하나 보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신예 이영하 투수가 승부 조작을 제안받고 곧바로 구단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구계 주변에 승부를 조작하려는 검은 세력이 여전하다는 증거여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프로 2년 차로 최근 두산 선발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이영하는 지난 4월 30일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의로 볼넷을 내주라며 승부 조작을 제안하는 브로커였습니다. 이영하는 곧장 거절했는데 이틀 뒤 브로커로부터 또 전화가 오자 통화를 중단하고 구단에 신고했습니다. 승부 조작 제안을 받았다고 먼저 신고한 선수는 프로야구 역사상 이영하가 처음입니다. 어느 선수건 이렇게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잘했다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냥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브로커는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지 못한 20대 초반의 수도권 고교 선수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 구단의 신고를 받은 KBO는 전 구단에 해당 브로커의 신상을 알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프로야구는 지난 2012년 박현준과 김성현, 2016년 이태양과 문우람, 유창식 등이 승부 조작에 가담해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후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승부 조작을 시도하는 세력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영하의 용기 있는 신고로 소문이 사실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자, 영상 중간에 인터뷰 내용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야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축구 우리 K리그에서는 어떨까요? 네. 우리 축구에서도 당연한 일을 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선수, 바로 이한샘 선수죠. 이한샘 선수 같은 경우는 승부 조작 관련돼 있어서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습니다. 이 포상금을 받아서 일부를 고등학교 모교에 기부를 해서 후배들에게 조금 더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선수였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한샘 선수 외에도 이렇게 신고를 해준 선수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했던 그런 일들이죠. 자, 실질적으로 K리그에서 또 승부조작 관련돼 있으면 이렇게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시 알리자. 누구에게? 팀 관계자, 그리고 동료, 코치, 감독, 구단, 경찰,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K리그 클린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역시 이곳에 신고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절대로 승부 조작에 대해 있어서 응답도 하지 마셔라, 개입도 하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부 조작에 가담을 하거나 연루가 되어 있다면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불법 도박입니다. 승부 조작, 불법 도박, 그리고 음주운전. 이거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은 요쯤은 괜찮겠지. 난 게임 내가 스트레스 해소인데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불법 도박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역시 야구에서 있었던 푸이그 선수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불법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외국인 타자 푸이그가 불법 스포츠 도박과 위증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서게 돼 키움과의 재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키움의 갈동과 같은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끌었던 푸이그. 최근 키움과의 재계약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남긴 뒤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코리아 사랑해. 하지만 그의 코리안 드림이 도박으로 끝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푸이그가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2019년 축구와 농구 등의 경기에 900건 가까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이그는 올해 초 연방수사관 조사에서 불법 도박 사실에 대한 위증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위증은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도 있는 중죄입니다. 위증 혐의를 인정한 푸이그는 벌금을 내기로 검찰과 합의했으며 내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KBO 규약 위반인 만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키움과 재계약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움 구단은 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에이전트하고 연락해가지고 그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푸이그를 위해서 뭐를 꾸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 사실대로 문서화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한 상태고요. 한국에서 악동 이미지를 벗고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푸이그. 하지만 숨겨왔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서 키움과의 동행이 파국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과거에 푸이그 선수가 불법 도박을 하고 그리고 위증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본인의 선수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됐어요. 좀 아쉽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푸이그 선수 역시도 나의 모든 것들을 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불법 도박에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모든 도박이 불법 도박이냐? 모든 도박이 불법 도박이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합법 도박이라는 게 있어요. 복권, 카지노, 체육진흥 투표권, 소싸움, 경마, 경정, 경륜. 이 7가지는 합법 도박이에요. 그렇다면 이 7가지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불법 도박이라는 거죠. 뭐 사설 복권, 카지노, 스포츠 도박, 뭐 사행성 게임, 아니면 온라인 도박, 경마, 경정, 뭐 이거는 다 사설입니다. 그리고 합법 카지노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이 합법 스포츠 도박 외에는 모든 것들이 도박이고 불법 도박인데 과연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도박들이 허용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불법 스포츠 도박 처벌 사례입니다. 스포츠 토토에 베팅한 투수,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 스포츠 토토에 베팅, 선수 자격 정리가 됐죠. 그리고 불법 스포츠 도박에 접속을 했는데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즉 프로 스포츠 선수는 불법 스포츠 도박 그리고 합법 스포츠 토토, 베팅도 모두 법률적 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법 도박과 합법 도박 모두 우리는 안 된다. 가장 쉽게 온라인상에서 접근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뭐 내가 저녁 때 잠깐 쉬면서 접속만 해도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접속을 하면 모르겠지? 아니요. 다 알게 됩니다. 승부 조작도 마찬가지고 불법 도박도 마찬가지고 음주운전도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해세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하지 않아야 될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불법 도박과 합법 도박 모두 도박이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괜찮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쯤도 불법 도박, 합법 도박, 도박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단순 호기심에서도 접속도 가입도 안 된다. 그리고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선수 경기가 합법 스포츠 도박을 한다. 이거 안 되겠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처벌이 무서워서? 아니요.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잃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다? 프로예요. 아무나 프로 선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킬 수 있으시죠? 안 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들?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너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 도박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어떤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게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이 영상 역시 실질적인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구성한 영상이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의 늪에 빠졌던 사람의 고백. 처음에는 5만 원, 10만 원 재미로 시작했는데 잃은 돈을 회복하고 싶어서 100만 원, 200만 원.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잃었던 건 쉽게 잊고, 한 번 크게 땄던 짜릿한 순간은 머릿속에 각인되어 끊을 수 없게 돼요. 도박은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끊은 상태에서도 불쑥 또 하고 싶어져요. 가볍게 딱 10,000원만 해볼까? 도박으로 몇 억씩 잃은 사람을 보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그래,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거네. 나는 중독은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래도 불법 도박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을 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재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불법 도박이라는 늪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중독이라는 어떤 현상 때문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게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라도 어떤 유혹이 생긴다면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선택은 과연 어떻게 선택이 될지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내 팬들이에요. 내 팬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답을 내리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자, 불법 도박 가담의 끝은 선수 생활의 나락이다. 사실 이 스포츠 도박에 빠져서 선수 생활을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죠. 뭐 도박 파문, 자격 정지, 총망받는 프로 선수에서 피의자로 몰락한 한때의 전설의 선수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불법 도박이라든가 모든 어떤 유혹들은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절제를 한다면 과연 무엇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즉 프로 선수로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시작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 프로예요. 여러분들은 프로 선수란 말입니다. 이제 어떤 결정을 하실지 감이 잡히시죠? 네. 자, K리그에서도 불법 도박에 관련돼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K리그에서의 불법 도박에 대한 어떤 규정은 일단 제명이 되죠. 그리고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출장정지, 1,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이 역시 자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1,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가담도 하지 말아라. K리그의 대처 방법입니다. 불법 도박 가담이 의심되거나 목격을 했을 때는 즉시 알리자. 누구에게 승부 조작과 같이 팀 관계자, 동료, 코치, 감독, 구단 아니면 경찰, 역시 어렵다면 K리그 클린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세 번째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음주운전 관련돼 있는 처벌 규정이 바뀌죠. 딱 한 잔만 마셔도 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아니면 샴페인 한 잔, 아니면 여러 가지 술에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이 한 잔만 마셔도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결 방법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음주운전에 있어서의 해결 방법은 차를 안 가져가면 되겠죠. 차를 안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차를 가져갔다면 차라리 집에 가서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차를 두고 한 잔을 하시면 그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영상이니까 한번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빨리 와. 왜 이렇게 늦었어? 늦었으니까 한 잔 마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나랑 맥주 한 잔 어때? 딱 한 잔이라 괜찮아. 집 앞인데 뭘. 에이, 한 잔은 안 걸려. 삼겹살엔 뭐다? 소주. 콜. 오늘 같은 날 한 잔 해야지.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의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딱 한 잔 정도. 야, 오늘 같은 날 한 잔 해야지. 야, 오늘 우승했어. 오늘 승리했잖아. 맥주 한 잔 하고 들어가야지. 근데 삼겹살에는 소주 아니야?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느냐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을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면 음주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0.03%는 과연 어느 정도의 양일까라는 건데 생각나세요? 정답 말씀드렸는데요. 정답을 음주운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그리고 와인 한 잔, 딱 한 잔만 마셔도 0.03%에 해당이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즉 음주운전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딱 한 잔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한 잔만 하겠다? 역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음주운전의 기준이 강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음주운전 0.03에서 0.08%면은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0.08에서 0.2%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그리고 징역 1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자, 0.2%는 어떠냐? 면허 취소예요. 면허 취소에 징역 2년에서 5년, 그리고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어떠한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는 누구다? 프로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네요. 자, 그렇다면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상사고라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를 발생했을 때의 어떤 처벌 규정이고요. 그리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강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음주운전은 나쁘다라는 얘기인데, 나 혼자 마시고 나 좋아서 마신 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인터뷰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을 했던 그런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코올 분해 속도를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시간이면 괜찮아. 나 술 다 깼다. 지금까지 나 한 번도 안 걸렸어. 괜찮을 거야.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안 걸려. 괜찮아. 어플 있잖아. 단속만 피하면 돼. 늘 해왔는데 뭘. 이러한 잘못된 생각.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고 앞으로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예전에는 안 걸렸는데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간혹 하시거든요.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이거. 정말 좋지 않죠? 옛날에는 안 걸렸어. 나 지금 몇 잔 마시고 불어봤는데 안 나오던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음주운전이든, 불법 도박이든, 승부조작이든, 괜찮아. 이 정도쯤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프로스포츠 선수의 음주운전에 관련돼 있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있었죠. 실질적으로 복귀 추진에 있어서 축구 팬들의 의견이 분분했죠. 그리고 음주운전 프로야구 선수 복귀 못했죠. 그리고 K리그 음주운전 단 한 번만으로 퇴출. 농구와 배구도 강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포함이 된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도 프로 선수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왜 음주운전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들? 자, 음주운전 기준은 단속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단 한 잔도 안 된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단속 기준이 아니에요. 단속을 하니까 단속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음주운전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딱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한 잔의 술과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과 인생 전체를 맞바꾸시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한 잔의 술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는 여기에 어떻게 왔느냐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단 한 번의 음주운전에도 엄격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건데,
처벌 외적으로도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민사적 책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형사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행정적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민사적 책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모든 손해배상이라든가 아니면은 파괴된 어떤 물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민사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 책임. 프로 선수인데 빨간 줄이 그어진다면 과연 선수 생활에 영향이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음주운전을 하게 돼서 만약에라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행정적 책임. 자, 행정적 책임 아주 쉽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면허가 취소가 되겠죠. 자,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만 문제냐. 과거에 우리 축구 종목은 아니지만 정말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제가 응원하던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식 기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삼진아웃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다 물게 돼요. 그리고 행정적 책임, 결국 집행유예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질 못합니다.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을 하질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잘하는 선수였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정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외에 그 큰 책임은 뭐다? 팬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그러지 말자란 얘기예요. 자, K리그에서도 역시 음주운전에 관련돼 있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느냐?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처분 기준에 의해서 0.03%에서 0.08% 같은 경우는 8경기 이상 15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를 당하고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처분 기준으로 봤을 때 0.08에서 0.2%까지 간다면 그 제재 규정은 15경기 이상 25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8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가 된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다? 프로죠. 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음주운전인 경우에 즉시 알리자. 팀 관계자, 동료, 코치, 감독, 구단 여러 가지 있지만 K리그 클린센터에도 신고를 하셔서 알릴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음주운전을 하거나 목격했을 때. 하지만 신고를 안 하게 되죠. 왜? 친구니까? 나니까? 동료니까? 아니에요. 함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자, 제가 승부조작 그리고 불법 도박 그리고 음주운전 하지 말자, 하지 마세요라고만 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지 않을까. 왜? 우리는 프로 선수이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말 열심히 무궁무진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과거에도 약간 이 문제는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겪는 병역 문제죠. 특히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고 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야 하는 그런 경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 병역 면탈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뇌전증 증세가 있었다, 아니면 다리가 안 좋다, 이런 병역 면탈 과정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에게 이건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 속에서 했던 화면을 보시면서 굉장히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고개를 내민 병역 비리, 그리고
검찰의 뇌전증 병역 비리 관련 서초구청, 병무청 압수수색, 그리고 0.4%의 뇌전증으로 수천만 원씩 자백한 자칭 병역의 신의 수법. 이거 하지 마십시오. 네. 가야 한다면 가야 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병역 면탈에 있어서도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처벌 내용을 보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대해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병역 판정 검사, 그리고 재병역 판정 검사, 그리고 입영 판정 검사, 신체 검사 또는 확인 신체 검사의 대리 수검을 하는 행위들 역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고민이 되거나 하신다면 누군가에게 상담 요청을 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병역을 멘탈한다거나 그러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자,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4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4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승부조작, 불법 도박, 음주운전, 병역 면탈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려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는 이 자리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또 어떻게 왔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파이팅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